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영란님께서 글을 쓰시고 김천정님 외에 몇 분께서 그림을 그리신 맛있는 지구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로 이탈리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원숭이 신부와 결혼한 왕자로군요. 옛날 조반니와 안토니오라는 쌍둥이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어느 왕자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두 왕자를 불렀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며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라. 가장 훌륭하고 귀한 선물을 가진 신부감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아버지의 말에 두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틀 뒤 조반니는 큰 도시에 사는 어느 후작의 딸을 만났습니다. 조반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작의 딸은 조반니와 약혼을 했습니다. 조반니, 이 상자를 가지고 가세요. 조반니는 후작 딸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안토니오는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길이 나 있지 않아 칼로 나뭇가지를 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넓은 들판에 우뚝 선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가 궁궐 문을 두드리자 서르르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원숭이들만 사는 궁궐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궁궐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겁이 나는군. 안토니오는 오늘 겪었던 일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안토니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세요? 안토니오는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곳까지 왔나요? 짙은 어둠 때문에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신부감을 찾는다며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기와 결혼하면 바라는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오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날 안토니오는 아버지께 잘 지내고 있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은 편지를 가져온 원숭이를 보고 무척 놀랐지만 원숭이를 궁궐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안토니오가 잠을 잘 때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결혼할 생각인지 묻고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사는 궁궐에는 원숭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토니오는 밤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어둠 속 목소리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 난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꼭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어둠 속의 목소리가 내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토니오가 문 앞으로 나가자 아름다운 마차 안에 원숭이 신부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신부가 원숭이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원숭이 신부와 안토니오는 아버지 왕의 성에 다다를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원숭이 신부와 안토니오는 행복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원숭이 신부와 함께 돌아오자 사람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로 신부를 바꿀 수는 없다. 상자는 결혼식 때 열겠다. 왕은 안토니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 신부를 사랑합니다. 신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토니오는 원숭이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안토니오는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원숭이 신부는 거울 앞에서 신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원숭이 신부는 빙그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로 바뀌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부예요. 신부가 방긋이 웃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신부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오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부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원숭이들 앞을 안토니오와 신부가 지나가자 원숭이들도 빙그러 돌며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왕은 신부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조반니가 가져온 상자 안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자 안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부리에는 금덩이가 들어있는 호두를 물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가져온 상자 안에도 살아있는 새가 있었습니다. 새는 도마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도마뱀 입 안에는 개암이, 개암 속에는 100개의 팔찌 모양이 수놓인 얇은 비단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왕은 안토니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신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다른 왕국이 필요 없습니다. 안토니오와 결혼한 덕분에 저와 저희 백성들은 모두 마법에 풀렸습니다. 그러니 제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토니오는 원숭이 신부의 나라에서 왕이 되었고 조반니는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토니오와 원숭이 신부는 언제까지나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솟은 금어도 밥은